제가 오늘은 요거를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뭔가 해결책을 내는 영상이 아니라 마케팅 기반, 뭐 데이터 분석 이런 거 못하겠다, 모르겠다. 몇 가지가 왜 그런 것들이 있을까?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를 정리해보는 시간을 한번 가졌습니다. 첫 번째 제가 이제 생각한 거는 너무 막연하다 이겁니다. 일단 저만 해도 데이터 분석을 만약에 한다 그러면 어, 데이터가 있어야 돼요. 일단 데이터가 있어야죠. 그럼 수집해야 됩니다. 그럼 수집단에서 로그 분석기를 쓸 거냐, 개발자한테 의존할 거냐로 갈립니다. 그러면 의존할 거다라고 하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만약에 로그 분석기로 갈 거다라고 하면 뭐 태그 매니저나 이런 걸 통해서 또 자바스크립트 이런 웹 관련된 프로그래밍 언어도 또 이해를 해서 데이터 전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가공 전처리를 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문제는 뭘까요? 그러면 이제 그 데이터를 읽고 써야 됩니다. 애널리틱스는 수치가 너무 많죠. 너무 많아요. 저도 거의 다 써보긴 했지만 아직도 못 쓴 것들이 많습니다. 예. 저도 거의 근 한 4년 가까이 써가고 있는데 그래도 안 쓰고 있는 것들도 있고요. 저도 아직 모르고 있는 보고서도 있어요. 새로운 것도 막 생기고. 그리고 일단 개발자에게 의존하게 되면요. 본인이 쿼리를 뽑아야 됩니다. 쿼리라고 여러분들 아시나요? 개발 쪽에 조금 이해가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데이터베이스라고 해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거기서 데이터를 꺼내와야 됩니다. 근데 이것도 또 본 서버에서 못해요. 또 백서버에서 해야 됩니다. 대부분 기업들은 백서버를 갖고 있거든요. 본 서버에서 DB 잘못 당겼다가 꼬이면 에러 터지면 그 다음에는 막 갑자기 결제도 안 했는데 결제가 됐습니다. 막 이런 각종 오류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메인 서버에서는 절대 못하고요. 백서버에서 진행을 합니다. 그 백서버에서 쿼리를 뽑아다가 데이터를 가지고 옵니다. 근데 또 이제 로컬 서버 쓰는 기업은 또 그게 또 데이터를 또 이전하는데 시간이 있기 때문에 또 몇 시간 뒤에 또 해야 돼요. 만약에 뭐 이제 기업의 데이터베이스가 뭐 빅쿼리를 포함한 이제 뭐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이나 뭐 아마존 웹 서비스 이런 것들을 이미 활용하고 있다면 그쪽에서 이제 쿼리를 뽑아볼 수 있습니다. 뭐 마케터 분들에게 조금 이제 좀 들어보신 것들은 이제 빅쿼리, 빅쿼리가 이제 대표적이죠. 빅쿼리는 애널리틱스 세팅하면 그러고 보니까 빅쿼리도 이제 애널리틱스 세팅이 돼야 되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가져오게 되면요. 대부분 이제 EDA의 벽에 막힙니다. EDA. 그러니까 이제 EDA와 SOAT 여기에 막히게 됩니다. 그래서 뭐 어쩌라고. 그래서 예측 분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막 뭐가 답이 있고 뭐 앞으로의 분석은 어떻게 바뀔 거다 이렇게 사실 많은 이제 뛰어나신 분들이 얘기는 하시는데 사실 제 좁은 식견에 물론 뭐 제가 대단히 많이 아는 것도 아니고 대단한 놈도 당연히 아니지만 제 생각에는 사실 비즈니스 측면에서 봤을 때는 예측 분석밖에는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앞만 봐도. 예. 그리고 구매가 됐냐 안 됐냐가 중요한 거니까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냥 남성이 많이 들어왔고 여성이 많이 들어왔고 이런 단순한 수준의 데이터 EDA는요 설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측 분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파이썬이나 R을 공부해야 됩니다. 뭐 SPSS 뭐 그밖에 여러 가지 또 툴들이 있죠. 사스나 뭐 이런 여러 가지 툴들이 있는데 사실 뭐 사스까지 들어가실 분들은 없을 거고 R도 들어갈 일이 없을 거고 R은 거의 이제 연구용으로 이제 대학원생분들이 많이 활용을 하시니까 파이썬이 그나마 자료가 많죠. 저만 해도 파이썬 자료가 많으니까요. 너무 막막합니다. 데이터가 그러니까 너무 다룰 게 많아요. 그래서 포기. 그리고 이제 변수들을 파악하기도 너무 어렵고요. 일 파악보다는 마케팅 변수 이 변수 문제가 너무
너무 많고 너무 많이 쪼개야 하는데 내가 그걸 못 보고 있고 못 잡고 거의 제가 볼 때는 거의 이 세 가지인 것 같아요. 변수를 수집을 해도요 너무 많고 너무 많이 쪼개야 되는데 그걸 제가 못 보고 있어요. 이 변수를 이렇게 쪼개서 이런 값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이걸 몰라요. 저도 그건 당연히 몰라요. 제가 경험해서 이런 예를 들어 평균 세션 데이터랑 전환 데이터가 있어요. 전환수 데이터. 하나는 행동류의 데이터고요. 하나는 전환류의 데이터입니다. 이거를 제가 못 보고 있어요. 각각 따로따로 보고 있죠. 근데 두 가지의 특성을 정확하게 이해해서 이 변수 같은 경우에는 평균 세션, 세션 시간 같은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머무른 시간에 대한 행동, 어떻게 비유가 될 수 있을까요? 그 컨텐츠가 관심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건 전환을 일으킨 거. 그러면 예를 들어 이 값을 나누게 되면 평균 세션 시간 대비 전환수가 나오게 됩니다. 평균 세션 시간 대비 전환수가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이 수치를 만들면요, 이 수치 자체는 평균 세션 나누니까요, 평균 세션 시간 대비 전환수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사실 무용지물일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요, 저 수치를 만든 다음에 이거를 평균 세션 시간 전환 뭐 이렇게 값을 하나 만들었는데 이걸 우리가 원하는 어떤 페이지 A, 페이지 B 요거를 요렇게 대입을 해보면요, 말이 그러면 이제 얘기가 달라져요. 저 값 하나로요, 이 값 하나로요, 페이지 A의 관심도에 따른 전환수, 페이지 B에 따른 방문자 관심에 따른 전환수, 이렇게 또 해석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페이지별로 맞춤 분석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사실 못 보고 지나가죠. 저도 100% 알 수는 없습니다. 이게 홈페이지마다 업종 따라 다르니까요. 그리고 이제 이것도 하나 사실 가장 큰데 못 잡고 그러기 때문에 사실 저도 제가 새로운 데이터를 획득하는데 비용을 받고 있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못 잡고 있는 경우가 크죠. 예를 들어 대부분의 이제 바이럴 광고 업체들이 그 홈페이지 안에서 나오는 데이터들 몇 가지를요, 이 구글 애널리틱스로 가져오지를 못합니다. 이거를 제가 이제 해드리면서 비용을 받고 있는데, 요런 또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바이럴 광고에 있는 데이터들을 갖고 오게 되고 여러 가지 또 볼 수 없는 데이터를 갖고 오게 되면 저 바이럴 대행사 입장에서는 더 많은 데이터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 마케팅 변수. 세 번째, 이건 뭐 말할 필요가 없죠. 데이터 보조. 일단 데이터 웨어하우스, 이 개념을 제가 공식은 아니고 뭐 제가 공식이 아니니까 저는 일단 언론 기사에서 본 게 이게 18년도에서 봤어요. 그러니까 이 웨어하우스란 개념이 거창한 어떤 개념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거 그냥 거의 DB거든요. 그냥 DB예요. DB. 거창한 개념으로 말하는 분들도 계시긴 하는데 제가 볼 때 이건 사실상 거의 DB입니다. DB를 구축하고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빼낼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거예요. 이게 안 돼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특히 이제 사업 초기에 주먹구구식으로 일단 세팅하고 매출 위주로 싹 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데이터들이 꼬이고 이제 이 웨어하우스는 멀리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4번 같은 경우에는 뭐 3번과 유사한데 일단 인적 자원, 그다음에 이제 활용 도구 부족. 일단 정말 뭐 활용 도구랄 게 스마트 스토어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네이버 애널리틱스를 모르시는 분들이 태반이세요. 예, 그게 현실입니다. 그걸 모르는 분들이 아직도 태반이시고요. 그래서 도구 부족이라는 부분들이 사실 나온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인적 자원, 그 데이터를 봤을 때 결국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를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찍어놓은 영상을 통해서든 어떤 유튜버나 어떤 현업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영상을 보더라도 본인 데이터의 특성을 알아서 본인이 분석하는 게 가장 사실 전 정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그 변수, 이제 피처라고 하는데 그 피처 하나하나에 별도의 엔지니어링이 필요한데 그 피처 자체에 대한 어떤 개념, 왜 만들어졌는지, 예, 또 그 피처에 대해서 또 어떤 것들이 또 세부적으로 껴있는지, 이런 것들을 디테일하게는 알지 못합니다. 예, 그래서 그거는 사업을 하는 본인만이 가장 잘 알고 있어요. 비즈니스 담당자만이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 사실 그걸 좀 가르쳐주면서 분석을 할 만한 인적 자원도 없죠. 예. 그리고 뭐 이거는 앞서 다른 영상에서 많이 말씀드렸지만 이제 문화 문제죠. 예. 사람이나 뭐 조직, 기업 문화. 그래서 뭐 어쩌라고 하면서 끝까지 데이터를 천박시하는 기업도 아직 있고요. 그런 걸 경력 없는 주니어들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한물갈, 예, 한물갈 그냥 이슈라고 생각하는 조금 연령대가 있는 조직도 있습니다. 또 그런 사람도 있고요. 사실 데이터보다는 경험이 중요하다는 사람, 조직, 기업. 사실 이런 부분들이 얽히고 설켜 있기 때문에 데이터 분석 마케팅을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못합니다. 사실 6번이 가장 크죠. 그렇게 하고 싶다 그러면 돈 써서라도 하는데, 예, 당장 매출 추이 보면 하나하나가 아쉽기 때문에 이게 사실 핵심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예. 매출 추이 하나하나가 아까우신 분이 있어도 그 매출 추이를 공고하게 만들고 더 큰 성장을 위해서 어떤 데이터 분석 환경과 데이터를 수집해 나가는 그 기업 환경을 구축하는 건 역시 아직은 사실 정말 뭐 몇몇 스타트업 제외하고는 사실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에서는 많이는 없는 것 같아요. 예. 뭐 그게 사실 중요하기 때문에 왜 중요성을 모르시냐고 하시는 분들은 사실 멀리 안 나가시고 해외 기업이나 혹은 대기업, 요즘 나오는 대기업 공고만 보셔도 나옵니다. 요즘 대기업들이 왜 채용을 할까요? 단지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대기업에서 석박사 수준 아니면 거의 안 뽑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공고가 많이 뜨질 않았어요. 근데 요즘 데이터 분석 직군으로 직원을 실제 대기업에서 채용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뭘까요? 대기업이 슬슬 간을 보면서 이제 데이터 분석의 중요성과 우수 사례들을 경험하거나 인지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는 기회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